자, 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학생입니다. 사회문화 질문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 갑을 이렇게 갑극을고로 나눌 필요가 있죠. 갑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기록하는 건데, 순서대로도 보면 요거는 상승이고 상승 갑국 따로 쓴 거예요. 요거랑 같아요. 요 20, 요거랑 같아요. 20. 비율로 그냥 네, 일단은 썼어요. 그 다음에 을도 요거는 상승이고 이거는 하강이고 이거는 세습이고, 그러면 20, 10은 요겁니다. 20하고 10. 여기 20, 10 됐죠? 그러면 여기에 30, 40도 써야 돼. 하강. 그러면 30, 40은 여기다 써야죠. 근데 상승했다니까 여기서 올라간 거고, 하강은 여기서 내려간 거죠. 똑같이 이것도 40, 30, 그러면 여기 40, 30 하면 여기 썼습니다. 40, 30. 여기 20, 40, 20, 40 하면 또 여기다 쓴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이제 요거는 해결했는데, 그럼 이 숫자가 뭐냐라는 의미를 얘기해 주시면, 자, 10하고 20 사이에 원래 평균은 단순으로 하면 15 해야 되죠. 딱 반은. 그러니까 요게 A하고 B에서 2를 딱 나누면 가운데 딱 반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평균이 약간 오른쪽으로 되어 있지. 그러면 비중이 어떤 게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시소에서 이게 더 무거웠고 이게 가벼우면 이쪽으로 가잖아. 이렇게. 이해돼요? 지렛대 원리에서.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인에 따라서 비중도가 달라지는데, 과학에서도 이게 뭐 1대 3이면 요게 3대 1 이렇게 무게가 돼야죠. 이해되나요? 아, 참, 1대 이게 3배로 무거워야죠. 3 이렇게 3개로. 그래야 1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1 똑같아지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3.3대 그러면 이게 1대 2예요. 거리가. 그죠? 근데 요게 10하고 20 했을 때, 상충 중충 했을 때 이게 중충이고 이게 상충이라고 했을 때 거리가 멀면 비중이 낮아요. 그러면 이게 2의 비율이고, 숫자상으로 이게 1의 비율을 해야 이렇게 평행이 맞는다는 거지. 일단 계속. 자, 제가 이 지렛대의 원리를 한번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비중상으로 이게 1대 2라면 비중이 이게 2대 1로 돼야 되거든요. 거리랑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1, 2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균형이 이렇게 지렛대처럼 맞게. 그러니까 거리가 이게 1대 3이면 무게는 3대 1입니다. 이게 더 가볍고 무겁습니다. 결국 이게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영향력은 중하고 상으로 됐을 때 영향력이, 거리가 이게 2배 차이면 반대로 인구가 이쪽이 2배로 많습니다. 상류층이. 그게 이제 이게 이해돼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구수가 뭐라고 했어? 중하고 상은 1대 2라고 그랬죠. 갑국은 20하고 10이니까. 근데 평균이 합계의 상층 중층의 평균이 이렇게 16.7이기 때문에 16.7이면 15에서 이렇게 가면 여기가 3.3이고 이게 6.7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대 2거든요, 거리가. 요 거리가 1대 2면 비중이, 인구수가 여기가 2대 1로 많다고요. 이게 2대 1로 많은데, 자, 그런 상황에서 2대 1로 많은데, 다시 이건 중이고, 하를 보면 요거 38, 요거를 계산해서 보면, 30하고 40 사이에는 35가 돼야 되는데, 계산하니까 1.2 대 8.8. 이렇게 해서 1대 7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40은 하죠? 요거는 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거리가 1대 7이라는 것은 하가 7만큼이고, 중이 1이라는 거예요. 비중으로 인구수가. 그래서 중이 1일 때 하가 7이면 얘네들은 갑국은 2대 1대 7이 됩니다. 그래서 갑국은 모래시경이 맞습니다. 자, 을국을 볼 때 세대 간 이동은
세대 간 이동, 세대 간에 이동을 했다고 그러셨을 때, 그러면 요거는 뭐냐? 80, 60, 60, 60, 50, 60은 뭐냐면 이게 20이고 이게 0일 때는 이게 80이라는 뜻이고 10, 30하고 60에서 100 되는 거고 40하고 60에서 100 되는 겁니다. 왜 0이라고 쳤어요? 왜? 이거는 이동한 거죠, 전부 다가. 근데 이거는 이동 안 한 거죠. 이거는 계층 이동한 거고 이 빨간색은 이동 안 한 겁니다. 아, 나 다 비율이라 했지. 네. 그래서 상층의 100%, 중층의 100%, 하층의 100%를 해주면 수치성으로 80, 60, 60%입니다.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퍼센트를 써놓고 그러면 여기서 을곡에서 세대 간 이동 비율은 이거는 세습한 거죠. 네. 이동은 20, 10에서 30, 40 이렇게 되고 을곡도 40, 이렇게 50, 40 이렇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40, 50, 40, 30 더하기 20, 40, 40, 50, 40이니까 중층이 가장 많습니다. 자, 3번 계층을 세습한 비율은 계층 세습을 80, 60, 60이죠. 이거는 그냥 세습이니까. 아, 맞다. 그게 맞다. 왜 여기가 0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로 하층으로 내려간 거, 내려간 비율이 30이라고요. 이거는 하강한 비율, 이거는 올라간 비율. 그 하강을 여기 써 있어. 상승 비율, 상승 이동한 비율 20, 10. 하강한 비율. 아, 여기서 30, 40. 하강할 수가 없구나. 네. 어. 요 위에서 더 위에서 하강을 못 하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0. 그래서 0. 이것도 0. 0.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지금 3번, 4번 하고죠. 계층을 세습한 비율은 얘네는 80, 60, 60이고 이건 60, 50, 60이죠. 네. 그러니까 갑극이 더 많죠. 네. 그러니까 가물이 바뀌었습니다. 을극이 높은 게 아니라 갑극이 높습니다. 이렇게 치면 을극이 높다 하면 거꾸로 돼야 돼요. 자, 을극보다 갑극의 계층보다 사이통합이 위험하다. 그러면 이 중간층이 많은 거를 해야 되잖아요. 중간층이 네. 사이통합을 만들려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을극을 해봤어요. 을극을. 그리고 요 상층을 해보니까 40하고 30 가운데는 1대3이죠. 2.5에서 7.5. 40하고 30인데 32.5를 하면 32.5는 여기거든요. 다시. 얘는 30과 40인데 30과 40의 평균은 35여야 되는데 얘는 32.5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32.5는 여기죠. 2.5간. 32.5. 네. 그러면 이 거리랑 이 거리랑 1대3이죠. 네. 그러면 요게 3의 비중이고 요게 1의 비중이죠. 인구가. 네. 그래서 요 30이 뭐죠? 30이 중층이죠. 그래서 중이 3대 1입니다. 또 요것도 해봐야죠. 요것도 해보니까 20에서 40이죠. 을곡. 20에서 40. 네. 근데 얘가 25래요. 그러면 50, 15, 20 해갖고 1대 3이죠. 얘가 25래요. 얘가. 근데 왜 3이에요? 요거는 25니까 한 개. 5, 10, 30, 35, 40 하니까 요거 3칸. 1대 3 맞나요? 그러면 이게 3대 1이죠. 인규 비율은. 네. 그러면 요게 20 있는 요거 상층이 3이죠. 요거는 을국. 을국의 이거 상하 1대 3. 그러니까 요거는 20은 먼저 20. 어딨지? 20하고 40. 을국. 이거 중하구나. 중하. 이거 너 요것도 여기까지 가버렸네. 중하가 3대 1이죠. 그래서 중하고 30, 20, 40 중하. 그러면 아까 요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는데 요건 몇이었죠? 1대 3이네요. 1대 3 이게 3대 1이네요. 중하. 그죠? 3대 1. 잘 계산했네. 3대 1. 그러면 1대 3이니까 1대 3대 1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얘네는 뭐죠? 2대 1대 7이죠. 이거 잘못 계산했고 1대 3대 1이고 3대 1이면 1대 3대 1이니까 얘는 다이아몬드죠. 을국은. 다이아몬드인데 얘네는 모래시계죠. 이렇게. 그 통합에 유리한 건 당연히 을국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을국보다 갑국이 유리한 게 아니라 보다 치고 을국이니까 이거 틀렸죠. 자, 중충 비율이 하층들의 비는 중하고 하는 이거는 중이 1인데 하는 7이죠. 중이 1, 7. 대한이니까 분모 하층은 1분의 7이에요. 얘는 7이에요. 근데 갑국은 중충이 3이죠. 하층은 1이죠. 그러면 이건 1분의 7하고 3분의 1이면 이 7이 크죠, 분수가. 그러니까 갑국이 크죠, 을국이 큰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을국이 크다도.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요? 이거 질문이요? 아, 네. 이건 뭐예요? 이게 이 변호사 여기 네. 읽어봤는데 네. 저는 세대 간의 이동도 되고 세대 내 이동도 된다 봤거든요. 변호사인 갑은 가난한 농부의 자녀로 가난하다가 부자가 된 거네요. 네.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러니까 변호사 갑이 맞아. 이렇게 가난한 농부의 자녀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 변호사의 관계, 부모와 변호사의 관계라면 세대 이동이 되고 자기 자체 변호사가 가난하다가 부자가 됐잖아요. 변호사가 돼서. 그러면 세대 내도 되고 둘 다 돼요. 안 되던데. 왜요? 세대 간의 이동만 되고 얘가 오히려 둘 다 된대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갑은 그 세대 내는 끝나고 A에서 B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A에서 B로의 요 표현은 가난한 농부의 자녀에서 이렇게 세대 간의 뉘앙스로 요걸 표시한 거예요. 요거 변호사인 갑이 요거 나온 거는 빼고 이걸 논하지 않았고 여기에서 A에서 B로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만 여기에 서술됐다고. 얘랑 그럼 뭐가 달라요? 얘는 밑에는 두개 다 되던데. 을은 왕족으로서 풍족한 생활을 살았으나 형몽으로 붕괴되어 쫓겨나서 시골을 주며 가난하게 살았다. 그러면 얘는 부자 아빠에서 부자로 자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습했죠. 세습. 부자가 부자로 왕족에서 왕족으로 풍족하게 살았다. 이걸 하나를 했어.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요거 한 개를 설명을 해줬고 두 번째로 혁명이 이 부자가 몰락했죠. 그러니까 이 내리는 변화랑 이거를 두 개를 다 그러나 하면서 이것도 설명하고 그러나 이쪽 방향도 설명한다 해서 두 개 다를 설명했어요. 그러면 사회적 이동하고 그 다음에 세습이니까 세대 간 이동 두 개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수직 이동. 이거는 부자가 몰락한 거를 무슨 이동이라고 해요? 하강 이동. 그럼 하강 이동은 한 거 맞고 이렇게 세습한 거 부자가 부자로 세습한 건 뭐라 그래요? 이거 그냥 딱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그거 말고 그냥 혁명으로 일어났으니까 네. 구조적 이동이다. 그거는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응. 세대 간 이동도 가능하고 세대 내 이동도 가능하다 해서 저는 그래서 봤을 때 여기서 왕으로 있다가 이제 농사를 왕족의 지어서- 왕이 아니라 어쨌든 여기 생활을 했다가 시골로 농사 안 졌어요. 왕족은 농사를 농사. 지으며 가난하게 살고 있다.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게 세대 내 이동이라고 보고 왕족에서 이렇게요? 이제 왕족에서 본인이 풍족한 생활을 하다가 자 그러면 정의를 다시 알려줘. 세대 내하고 세대 가는 무슨 차이예요? 세대 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동이 있는 거고 세대 내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던 일이 바뀌는 거. 세대 가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세대 간의 이동은 없었죠. 부자에서. 있어요. 어디? 왕족이었는데 아빠가 왕족이었는데 이제 몰락돼가지고 본인이 이동하게 된 거잖아요. 그거는 세대 간 이동이 맞는데 네. 왜 세대 내 전체 이동이- 크로. 세대 내는 뭐라고요? 본인이 몰락했다고. 응. 본인이 근데 몰락한 게 아니잖아 이게. 이거는 다시요. 이게 내가 미안하지만 세대 간과 세대 내의 차이가 뭐라고? 세대 간은 부모하고 자식 간에 세대 내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 본인의 능력은 아무 상관없는데 혁명으로 왕정 붕괴돼서 몰락한 건데 어차피 능력 없는데
그럼 이 첫 번째는 왜 세대 내 이동이 아니에요? 본인이 노력해가지고. 이거야? 네. 아니 이 세대 내 이동은 쓰지를 않았다고. 이거 첫 번째 거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게 변호사가 노력해서 가난하다가 부자가 됐다 뭐 이런 내용을 쓴 게 아니라 초점이 농부의 자녀로 가난한 자녀였는데 가난한 농부니까 어릴 때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난했는데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은 성장해서 자식은 부자가 됐다 이런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세대 내 이동 이 얘도 일어나지 않은 게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 갑의 사례, 요 갑의 사례는 수직이동.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나오니까. 근데 상승해서 했고 개인적으로 성공했다는 거죠. 다 맞네 이거는. 을의 사례는 왕족으로서 세대간 풍부하게 살다가 이동된 건 아닌데 그 왕하고 왕족은 다른데 왕이 왕되는 건 다르고 왕이 왕족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왕족으로서 풍족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강 몰락했죠. 그러니까 혁명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본인은 왕족 아들의 삶에서 농사짓는 삶으로 완전히 떨어진 거죠. 그런데 요거는 수직이동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이제 요게 간이동. 세대간. 그러니까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직이동했다. 그럼 이것도 수직으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받았는데 세대간 이동했다. 그런데 세대 내 이동은 어디 나와요? 요거만 일단 세대 내 이동이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왕족으로서 요게 자녀로서 왕족으로서 이게 세대 내라고 한 거 같고 그러니까 수직 이동한 거 떨어진 거 수직 올라가고 내려가고 상승 하강은 됐어요. 그죠? 수직 이동으로 이건 됐죠. 그러면 세대 간 이동에서 이거는 세대 간 이동도 있고 세대 내도 이동인데 이게 세대 간이 없다는 거죠. 이게 부모하고 자식. 세대 내가 없어요. 이게 세대 내가 있는데 이게 세대 내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얘는 이해됐어요. 다 됐어요? 이거는 됐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거의 어떤 부분? 왜 세대 내 부분이고 어디가 정확히 세대 간 이동인지. 그러니까 붕괴되어서 시골로 쫓겨나 이게 달라지고 이렇게 농사 안 짓고 돈 받아갖고 생활하는 왕족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일을 안 하는데 일 안 하게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세대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왕에서 야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세대간은 세대가는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세대가 부모 얘기랑 자식 얘기가 나오면 세대가. 근데 세대간 이동이면은 원래는 세습은 포함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습을 한 거는 맞는데 근데 왕족의 지위를 잃었다는 게 세대 간의 이동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명확하게 세대 간하고 세대 내에 그러니까 어떨 때 내라고 하고 어떤 때 간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례를 쫙 모아놓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이 부분을 다시 찾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책 받기 될 것 같아요. 내 설명도.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